사람마다 결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 의해서 공부에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지체되는 방법이 그 어떤 성격인 것이냐 따라서 다르다고요. 어떤 성격이, 그래서 세분해서 이러이러한 성격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러저러한 성격은 저러저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워낙 다양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상담해 가면서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말 그대로 진짜 누군가가 시험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게 시험이라는 거 알면 사실 흥미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흥미가 안 떨어지는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인 건데, 누군가 시험을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험한 건 말 그대로 그냥 의도적인 시험이에요. 시험 떨어지든 붙든 그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해져야 돼요. 왜 대개가 나를 시험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당당함이 없으면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소속, 어떤 관, 아니면 어떤 그 조직에서 날 시험하려고 한다니까 저는 난 허락한 적 없는데. 시험했다면 분명히 허락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험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은 이제 그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를 열거나 기 운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좀 더 이 설명하기 이전에 공부할 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는 내가 이런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도 강의지만 강의 오려고 하는데 강의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몇 시에 내가 자선을 할 건데 그 자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정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데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깨트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식의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시험이기도 하는데 일종의 방해예요. 이런 방해는 꼭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공부하려고 할 때 그 공부를 방해하는 사건을 한두 번씩 겪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방해가 아니라 내가 변해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의 변화는 바깥의 상황으로 드러나요. 내 안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로 인해서 이 바깥 상황은 같이 바뀌어간다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해가 아니에요. 내 안의 변화로 인해서 변해가는 주변의 상황이에요. 내 안의 사건은 내 외부의 사건과 같이 가요. 그래서 방해라고 하면 이건 곤란한 문제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방해가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을 열거나 운행하는 사람들일 때는 결정적일 때, 기가 중요한 곳을 지나가는데 꼭 문제가 생겨요. 방해하니까 그 집중력을 흐트러질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창 기 돌리고 할 때는 10톤 그 산속에 처박혀서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집에 처박혀서 했는데, 이때 우리 집 근처에서 수시로 땅을 파요. 콘크리트 그 바닥을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게다가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도시가스를 매설했어요. 우리 집 사는 집은 좀 골목이 긴 곳이 쭉 있는 거라서 쭉 파가면서 그거를 하는데, 하필 그게 딱 맞아가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하고, 그러고 또 그거 다 했나 싶었더니만 이제 하수구를 청소해요. 하수구 청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계로 하거든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쓱 긁어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재밌어요. 앉아가지고 낮에 그러고 하면 그런 걸로 하고, 밤에 하려고 하면 옆집 사람들이 싸워요. 애가 울거나.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도 있고, 근데 기술을 때는 기 때문에 내 의식이 흐트러지면 같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시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지식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이것저것 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건드려요. 그럼 주의 환기돼 버리잖아요. 그걸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것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맥락이 끊겨버리면 뭐 영화에서처럼 누군가 한 말이 있는데 생각은 전기 같다고 막 흘러가야 되는데 딱 끊겨버리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생기는 사건들도 있는데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공부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공부함으로 해서 주변에 벌어진 사건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보면 묘한 그 일치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관찰해요. 해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주변과 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그 영역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주변적으로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로 인해서 외부가 변하기도 하지만 외부로 인해서 나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도 성장을 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신과 상황 그것을 변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도 바뀌고 있다는 거. 게다가 요즘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과 윤리관이라든가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변해져 있다는 거 아니면 정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하는 것도 찾아봐야 돼요.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도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시대 조류에 흘러만 다니는 거나 자기를 찾지 못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는 공허함을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 자기만 보지 말라고요. 외부도 보라고요. 같이 어떻게 가는지. 자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설명하여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방대하며 또 누구나 같은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모두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현상을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미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알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설쳐서는 안 되고 뜻을 높이 두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오직 뜻에 높고 큼이 중요합니다. 시험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천 중에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동맥 타통 중 중요하고 깊은 집중을 하여 어떤 혀를 타통하는데 집에서 하면 손님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친구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울립니다. 갑자기 주위에서 공사를 하든지 시끄러워지고 없던 일들이 일어나 정신을 흐트러뜨려 기가 새거나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산어서 해도 산짐승이 오거나 등산객이 오며 천둥이라도 칩니다. 아무튼 이런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자천에 매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의 일이 생겨 자천을 그만두게 되거나 어떤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또다시 자천에 마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산중 깊은 곳이나 도움을 받아 자천을 하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것을 모두 젖히면서 자천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도 모두 이겨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마군이나 신관의 시험이라고 얼버무릴 수는 없고 상황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른 원인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스승한테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얼버무려서 설명했는데 자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건들은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자천을 안 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시험이나 방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공덕을 안 쌓아서라고 선업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농담처럼 한 말이기도 한데 꼭 농담은 아니기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아가는 진심,
본체, 진품, 어떤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때 결정적으로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어떤 업을 쌓았냐인 건데, 정말로 내가 과거에 못된지 나쁜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 도를 닦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으로 몰락가는 것이 있어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냥 한두 개의 방해나 일상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인생의 일종의 성패가 이런 성패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업과 관계돼요. 중요한 길목은 오히려 반대로 누가 도와주고 소개해주고 뭐 이러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굳이 똑같이 나한테 좋은 목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소개해 주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방해돼 가지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사람을 이제 만나온 게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난 분들이 시작은 잘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 어떤 이유 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걸 보면, 그만두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그게 애매해요. 묘해요. 그게 여기 글에 썼지만 어떤 사건도 사소한 주변의 하나하나 사건에도 일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일어나고 왜 그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는지도 사실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하던 초기에는 그런 원리를 전부 알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보는 경험에서 의한 건데,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고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 생에서도 또다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 닦아서 나아진다면 그걸 엄청 싫어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저 새끼 공부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집단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집단무시 말을 안 썼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귀신이 뭐 홍백의 귀신이 아니라 신명의 흐름이에요. 그 사람은 집단적으로 굳이 저 사람이나 저한 부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뭐 해코지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와요. 좋은 의도로 다가오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쁜 결과를 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날 방해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자기는 좋은 의도로 한다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자꾸 하는 거 보면, 제가 재단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잘해주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이게 본인은 잘해주는 걸로 해주고 있고 이쪽 사람도 그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또 잘해줬어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관계예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 봐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이나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왜냐하면 데서 만나지 않아요. 원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발을 걸고 엎어들고 아니면 차가지고 들고 들어온다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있어서이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던 과거 인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자기는 우연히 여기 왔을 뿐이에요. 아니면 자기는 또 여기 건너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공교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맥락에 의해서 여기 왔어요. 어딜 가야 되거나 누가 약속이 있어서이거나 그 직업이 그래서이거나 하면서 이런 자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날 방해하려고 온 거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엄청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날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수라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와 관계에서 안 좋은 사람이라서 원수로 오는 게 아니라 집단무의식이에요. 옛날 말하는 귀신이라고요. 신명이 안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업을 쌓는다는 게 좋은 업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이걸 바래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해주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주에도 있어요, 그런 게. 사주에 이 업을,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세를 하는 것 중에 나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미신이라고 하고 요즘 안 쓰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일종의 그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서 하지는 않는데, 상황 자체가 묘하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옛날 사람들에게 측정하고 개선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책을 보면 그런 집단 무의식이란 개념을 쓰지는 않는데 집단 무의식에 해당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대놓고 설명해 주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천 점검에 해당하는 건데, 자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자천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인의 경우는 그래도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라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자천, 즉 호소나 명상, 각성을 할 경우 성취한 것을 알 수 없는 게 일반입니다. 화두를 하는 선불기에도 자신의 견성을 알 수 없어 스승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도 그분들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석 나름의 화두풀이를 보고 상대의 깨우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 지침이나 단계적인 밟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것이 없이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고력의 특성을 넘을 수는 없지 않나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건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도 화두를 풀거나 화두를 깨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맥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의 화두를 푸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좋아하는 화두가 뭐예요? 내 스승이 좋아하는 화두풀이가 뭐냐고요. 이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해주면 인가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승 눈치 보는 거예요. 이 공부 잘못하면 스승 눈치 보고 있는 거나 스승에 맞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승이 맞춰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렇다고요. 분명히 내가 누군가한테 그 허락을 받거나 뭔가 했다고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보여줬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좀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영악하거나 영리한 면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네가 원하는 개념이 뭐고 원하는 맥락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맥락 그러는데 항상 누군가 사람이라면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의도가 있어요. 맥락이 있다고요. 의도로 하면 그러니까 의노화한 건데 맥락이 있다고요. 자연에도 맥락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재주가 요즘에 영악한 거죠. 상대의 맥락 찾아내서 그거 안에서만 해주고 뒤돌아서면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까는 좀 그러네. 말재주나 재치인 것을 깨우침으로 알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진면목을 보고 바로 아는 것이지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느끼고 알게 된 깨우침을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력이 별로인 사람은 어쩝니까? 그러니 그 이전에 자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죠. 하지만 누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분명 그 사람의 말이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취에 따라 다른 인식의 경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도 겸하면서 만에 하나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이나 스승 중엔 진짜 스승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경우도 있다고요. 상대가 제가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성향, 맥락이죠. 또 같은 말로 하면 내가 상대방의 맥락을 알아내는 재주가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맥락을 알아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맥락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허허실실의 일종의 병법이 돼버리는데 일부러 보여주고 이제 덫을 놓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달라가지고 그 감을 잡지 못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이상의 성지식은 그걸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저만 아는 건 아닐 테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정말 똑똑한 사람, 아까 벽암록이라든가 이제 옛날 책을 읽어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할 수 있거나 그거까지 안배하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사람 성격도 별로한 것 같긴 하는데 이것도 그 나름대로 설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인재 주객론이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요. 네가 주야 내가 객이야. 내가 객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게 일종의 그 설정 싸움인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똑똑한 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현실에 있냐, 지금 있냐 여기에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자천을 위해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여 자천의 진전을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천의 중심을 잡기 위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과를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자천은 오직 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타인에게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끝없이 깨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가는 수행에서 끝나지 않는 그 길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분명히 혼자만으로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해주고 자잘못을 알려줄 필요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나 무언가에 지나친 의존을 하는 건 바른 건 아니며 그 적절한 거리둠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피곤해요. 사람 대할 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공법이에요. 항상 전공법이 최고예요. 상대방이 나처럼 요령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그래야 된다고요. 전공법이 결국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전공법을 하고 이것도 그러면 전술적으로 전공법을 쓰냐? 그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전공법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 안에서 자신감과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에 성취했다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이런 요령껏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또 비난하거나 날 욕하거나 뒷담화 깐다 하더라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건 내가 내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은 실제적으로 성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나 주변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그런 무게에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실제로 성취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이거 있다 한 전제하에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부하면 이걸 억지로 있게 하냐면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취가 하나 올라갔을 때 단순히 말재주도 아니고 또 영리한 것도 아닌 그 실제로 벌어지는 자기 안에서의 그 무게감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게 있다고 말한 선사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그들도 그런 고민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도 많이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는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고민해서 얻어낸 성취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있어서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것도 상대를 알아낸 건가? 어쨌든 내가 나아간 만큼 나아갔는지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내 위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추측이에요. 근데 최소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민한 부분을 상대가 고민하고 경험했는지는 알아볼 수 있다고요.